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부닥터 최진성입니다. 벌써 지금 이 촬영일 기준으로 2025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는 올 한 해를 좀 정리를 해보고 내년 계획을 세우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나 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올해 반성을 어떻게 해야 나의 인생이 더 좋아질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해가 오면 여러 가지 새해 다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짐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어떻게 잘 짜야 되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새해면 2026년이잖아요. 그럼 2025년도에 내가 잘한 것과 아쉬웠던 것들 를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한 것들을 생각해놔야 그거를 더 발전시킬 부분을 계획을 할 수 있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정리해봐야 내가 올해 못했던 거는 다시 내년에 재도전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올해 잘한 것들 생각해보면 머슬매니아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던 것들,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신경 못 썼는데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6시간, 7시간 이상은 자자라고 했던, 그것도 제가 엄청 큰 결심을 했는데 그랬던 부분도 이제 잘 지켜졌던 것 같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었을 때 가족끼리 다 같이 해외여행을 이 돈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잘했던 부분인데, 제가 올 한 해를 지켜봤을 때 또 아쉬운 부분들은 주변을 잘 살펴보지 못했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부동산 매도 계획을 잡은 것들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각자의 스토리를 본인만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해 잘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아쉬웠던 것들을 딱 정리해서 그거를 이제 새해 계획에 반영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를 나눠서 세우면 좋습니다.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계발 자아실현, 외국어를 공부한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계발에 들어갈 수 있고, 저는 또 관계나 가정의 영역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제 주변의 친한 지인분들을 어떻게 챙겨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카테고리를 해서 관계, 가족, 지인들과의 어떤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또 세우고,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은 식이요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면 그걸 러닝으로 할지 웨이트로 할지, 또 하나는 재정적인 부분, 최근에 저의 이슈는 15년 정도는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자산을 엄청 많이 키워놨습니다. 작년, 올해 2년 동안의 재정적인 부분의 이슈는 현금 흐름을 더 크게 가져가자, 이제는 내가 인생의 어느 중간 정도에 왔다고 생각하고, 자산의 크기도 크기지만 내가 매월 플러스 현금 흐름을 더 크게, 내가 현금 흐름을 키우겠다, 자산을 키우겠다,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목표를 정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저축, 종잣돈 모으는 게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종잣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거나 자산이 있는 분들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나의 자산의 크기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집 마련에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현금 흐름의 캐파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 카테고리의 끝부분은 나눔이나 봉사에 관련된 거예요. 저는 꾸준히 최근 10몇 년 동안 겨울에는 연탄봉사, 가을에는 김장봉사, 그런 것들을 해왔고, 작년에는 이제 큰맘 먹고 사랑의 열매의 개인 기부자로 1억 이상 기부하면 아너소사이어티라는 회원이 되는데 그 회원도 됐고, 저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어떻게 내 재능을 기부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을 기부할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썼을 때는 당연히 저의 성공과 제가 생각했던 투자의 영역의 일부분으로 책을 썼던 부분이 있었지만, 특히 올해부터 내가 여태까지 이뤘던 부분, 내 주변에 좋은 분들로 인해서 얻었던 부분들을 더 좋은 분들과 더 불특정 다수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측면에서 책도 쓰고 유튜브도 촬영하는 목적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저는 더 많이 나눠야만 더 많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제 계획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이루면서 살아왔던 이유는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계획만 세운 거에 끝나지 않고 이 데드라인을 항상 정한다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없는 계획은 그냥 꿈일 뿐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목표가 되고 실현 가능한 목적과 목표가 되려면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체중 감량을 10kg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0kg는 6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한 달에 2kg씩
아니면 1.5kg씩이라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래 내가 한 달에 1.5kg씩 2kg씩은 빼야지 6개월에 10kg를 빼겠구나 해서 당장 6개월에 10kg를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1.5kg를 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데드라인을 정하고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자산을 30억을 모으겠다. 10년 안에. 그 10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세부적인 뭐 올해는 1억. 이게 뒤로 갈수록 더 커지거든요. 내가 1억 모으는 게 힘들지 2억, 3억, 5억, 10억 모으는 거 오히려 더 쉬워져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에디슨이요. 작업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한 번에 불탔던 일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만든 모든 발명품과 모든 전 재산이 불에 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내 인생 끝났구나, 망했구나, 좌절에 빠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에디슨이 어떻게 했냐면 불이 탈 때 옆에 아들이 있었어요. 에디슨의 아들이. 평생 이룬 결과물이 다 타는데 우리 아버지 여기서 낙담하시면 어떨까 고민을 했는데 에디슨이 그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아, 빨리 가서 엄마랑 엄마 친구들 데리고 와. 이 불타는 광경이 너무나 장관이지 않니? 그 안에 막 기구나 화학 제품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 녹색불로 막 엄청 크게 탔던 거예요. 야, 이거 평생 가도 못 보는 불꽃놀이야. 그 불이 타고 나서 아들아, 저게 탄 거는 내 결과물이 탄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이뤘던 시수나 실패까지 탄 거다. 내 모든 작업장과 발명품이 불에 탔지만 그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나의 나쁜 것들도 탔다. 이제 나는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관점과 내가 이뤄놓은 게 다 없어졌네 라고 생각하고 낙담하는 거는 그건 온전히 본인의 의지에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해 계획을 세웠으면 내가 어떻게 이 실패를 하고 또 내가 그 과정에서 무너지더라도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대부분 운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노력하는 사람과 운 좋은 사람이 붙으면 운 좋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사실 제 자산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투자했던 2016년, 17년 그 시기에 서울의 아파트가 50채 가깝게 됐었는데 그때 2016년 말부터 3년 동안 엄청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너의 자산이 올라간 거지. 너는 네가 투자를 잘하고 부지런하고 한 것도 있지만 자산이 커지고 부자가 된 거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정 부분은 동의하지만 그 운이라는 걸 어느 정도 내가 계획하고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운을 조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실 운이라는 게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생각과 내 태도가 쌓여서 운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또 하나의 일화가 올해 월드 시리즈 우승을 LA 다저스가 했죠. 그 LA 다저스가 우승하는 데 있어서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야구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오타니 쇼헤이가 얼마나 기적적인 야구 선수냐면 투수로서 10승을 하고 160km의 공을 던지면서 타자로서 50홈런을 치는 만화에만 나오는 그런 선수가 그것도 국내 리그도 아니고 메이저리그에서 그걸 현실화시킨 인물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를 엄청 좋아해서 오타니 쇼헤이라는 그 기적적인 야구 선수에 대한 걸 꾸준히 봐왔는데 저는 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이룬 스포츠적인 업적보다도 이 사람의 태도와 이 인격에 더 집중을 했는데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생 때 최종 목표는 8개 구단에서 1순위 지목받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웠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테고리별로 오타니 쇼헤이의 계획서상에는 내가 8개 구단에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1순위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웨이트를 어떻게 하고 체중을 어떻게 하고 내 구속은 160kg 이상을 만들고 변화구는 5개 이상을 던지고 이런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계획이 다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엄청 생뚱맞은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운 만들기 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운이라는 걸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오타니 쇼헤이는 운을 만든다고 본인 계획에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운이 들어와야만 내가 더 큰 기적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했던 운을 만든 계획은 뭐였냐면 쓰레기 줍기였습니다. 쓰레기 줍기. 오타니 쇼헤이는 몇 천억을 버는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중계 장면 보다 보면 경기장에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요. 인터뷰하다가도 쓰레기를 줍고 이게 그 고등학교 때부터 습관화됐던 거거든요. 이 쓰레기를 줄 때 오타니 쇼헤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쓰레기는 남들이 흘린 행운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들이 흘린 행운이니까 내가 주워야지. 그럼 내 행운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한 거야. 길 가다가도
인터뷰 하다가도 경기 중에도 쓰레기가 보이면 보통 사람들 눈엔 그게 쓰레기라고 보지만 오타니 뉴에는 남들이 버리고 간 행운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쓰레기줄을 주우면서 내 행운이 더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만화에만 나올 수 있는 기적적인 야구 선수가 된 거거든요. 아까 에디슨도 그렇고 오타니 쇼헤이도 그렇고 위인들은 일반적인 현상과 사물과 결과물을 볼 때도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가진다면 새해 계획의 실현율을 많이 늘리고 운과 좋은 우주의 기운들이 다 모여서 더 성장하고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년 영상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2026년에도 저의 경험과 저의 인사이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콘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